펠리스를 상대로 선제골을 내어주며 끌려갔지만 순식간에 3골을 몰아치며 3대1 역전승. 빌라 역시 승리를 거두었기에 여전히 4위 탈환까지는 5점차가 벌어져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도 이겼고 무엇보다 베르너의 리그 첫 골이 터졌다는 게 가장 고무적인 일이지 않겠나? 어찌어찌 득점에는 성공했지만 1대1 찬스를 비롯해 수많은 기회를 날려먹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흥민이 형께서 만들어주신 찬스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중에 절반만 넣었더라도 한두 개의 도움을 추가하시면서 텐텐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경기였는데 뭐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찌됐든 너의 동점골 덕분에 패배를 면할 수 있었고 그 흐름을 이어가 역전에도 성공하지 않았나? 1대1 찬스를 놓쳤을 때만 해도 우리가 데려온 선수가 정품 베르너가 맞았구나 싶었지만 골망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나니 그래도 골대 안으로 공을 차야 득점이라는 건 알고 있는 선수구나 싶더라니까. 제가 설마 그걸 몰라서 여태껏 못 넣고 있었겠습니까? 그저 발끝이 조금 세모난 형태이며 골대만 보면 밖으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에 그래왔던 거죠. 아무튼 이제 마수거리 골도 넣었겠다. 득점 공포증도 어느 정도 사라졌으니 앞으로도 흥민이 형을 도와 토트넘의 득점을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만 챔스 티켓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알지? 연계와 드리블은 확실히 수준급이라 할 수 있으니 마무리만 조금 더 침착하게 한다면. 골문 앞에 서면 들어가야 할지 접어야 할지 때려야 할지 패스해야 할지 찰나의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침착한 마무리가 어디 쉬운 일이겠? 물론 흥민이 형께는 이 영상을 보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 이상으로 쉬운 일이시겠죠? 나라고 뭐 얼마나 쉬운 일이겠으며 나라고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어? 그저 매 순간 자신과 동료를 믿고 자신감 있게 플레이했기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던 거지. 겸손한 태도와는 달리 너무나도 쉬워 보이던걸요. 무려 36m를 단독 돌파한 뒤에 깔끔한 마무리. 베르너와 달리 1대1 찬스에서 주저없이 슈팅을 때리시면서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골은 이렇게 넣는 거라고 모두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주장으로서 면이 서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집중했을 뿐이지. 아무튼 베르너의 동점골을 시작으로 부주장 듀오 메디슨과 로메로의 합작 역전골, 그리고 주장이나 손흥민의 쐐기골까지 불과 11분 만에 3골을 몰아치며 짜릿한 역전에 성공했지만 그 전으로 고쳐야 할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알지? 어떻게든 이기면 그만인 게 축구라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번 시즌 목표인 챔스 진출과 나아가 다음 시즌의 노래별 우승까지 무엇 하나 쉽게 이뤄낼 수 없을 거다. 문제점이라면 아무래도 역시 제가 반쪽짜리 선수라는 거겠죠? 운 좋게 골을 넣긴 했지만 결정력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으니 베르너 너는 물론이고 교체로 들어온 존슨까지 문전에서 아쉬운 찬스를 놓치긴 했지만 차는 족족 골로 연결할 수 있다면 지금쯤 토트넘이 아닌 레알이나 맨시티에서 뛰고 있지 않겠나? 결정력의 문제야 히샬리송이 그랬던 것처럼 차차 극복해 나가야 할 일이겠지만 전술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전술적인 문제라니 뭐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내주었지만 그래도 결국 더 많은 골을 넣으며 승리를 챙기지 않았나? 이제 와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버리고 기껏해야 구역성이 고작인 수비 축구로 돌아가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공격적인 전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대가 우리의 빌드업 패턴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적극적인 압박으로 실수를 유발한 것 동시에 의도적으로 측면 전개를 유도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역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압박을 통한 역습이야 반더벤의 빠른 발로 커버하면 그만이고 측면 위주로 공격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해도 애초에 우리 토트넘에서 가장 날카로운 위치가 측면이지 않던가? 중앙을 흔들어 놓고 측면으로 벌리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현재는 측면에서 시작해 측면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결국 윙어들의 크로스와 컷백이 유일한 돌파구가 되고 있으니 상대 풀백과 센터백이 힘을 합쳐 측면만 방어한다면 운이 좋아야 한두 번씩 기회가 생겨나고 대부분은 코너킥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너킥 역시 위협적인 세트피스 중 하나이자 득점이 발생할 확률도 상당히 높지 않던가? 맨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였던 지난 경기 역시 경기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아케에게 결승골을 내주었듯이 다른 팀에겐 어떨지 몰라도 현재 토트넘에겐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뭐 득점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나마 헤더가 좋은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선 10번이 뭐야 20번은 차야 겨우 한 골 넣을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엔 저 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난 펠리스전에서 무려 11번의 코너킥을 얻어냈지만 슈팅으로 이어진 경우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지난 경기야말로 코너킥 상황에서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저 드라구신이 필요한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절 또다시 벤치에만 두신 거죠? 펠리스의 공격이 생각 이상으로 날카로웠기에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었다면 2배로 힘든 경기가 되었을 거다. 반더벤이 막아낸 역습만 10번 가까이 되었으며 결국 로메로의 머리에서 역전골이 터졌는데 둘 중 한 명이라도 교체할 수 있었겠나? 그럼 전 도대체 언제쯤 선발로 아니 교체라도 좋으니 잔디를 밟아볼 수 있긴 한 겁니까? 이적 후 고작 8분밖에 기회를 주지 못한 건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챔스 진출이 우선이지 않겠나? 다음 시즌의 리그는 물론 컵대회와 챔스까지 아쉽지 않은 기회를 약속할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문제 외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반더벤이 언제까지 그 속도로 부상 없이 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대다수의 공격 전개가 메디슨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관계로 녀석이 부진할 경우 경기력이 반토막나는 문제 역시 언제 부상을 당할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라지만 그래도 저의 가장 큰 무기가 빠른 발이기도 하고 다행히도 벤치에 다이어 선배가 아닌 드라구신이 있기도 하니 부상을 당할지언정 뛸 수 있을 때까지 뛰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최근 들어 기복이 살짝 있는 편이지만 잘 풀리는 날에는 김덕배 저리가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로세소를 투입하긴 하시고 힐을 넣는 순간 경기를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절 믿어보시지 말입니다. 아니 뭐 너희들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만 더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가 이뤄진다면. 최근 들어 나의 용병술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지만 솔직히 종이장이 뭐야 라이스 페이퍼급 2개의 토트넘 스쿼드를 가지고 이만큼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나? 무엇보다 부상도 기복도 없는 손흥민 자네가 있으니 조금만 더 감독을 믿고 지금 이대로 가보는 건 어떤가? 뭐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화끈한 공격 축구를 통해 잠시나마 우승 가능성을 보았으니 이번 여름 뎁스의 두께만 확실하게 보강한다면 전에 어떤 전술
선수들과 함께 전에 어떤 우승을 해낼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다들 나라고 지금의 폼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지? 내년이면 내 나이가 벌써 32, 재계약까지 한다면 사실상 토트넘에서의 은퇴가 확정적이라 할 수 있으니 이번 시즌엔 무슨 일이 있어도 챔스 진출에 성공해야 할 것이며 다음 시즌엔 죽었다 깨어나도 우승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 다들 나의 무관 탈출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들 이곳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싶다면 부상도 부진도 없이 매 경기에 오늘처럼만 이겨보자고!